انتشار قواتنا الأمنية وماخذ الأمور بجد وحرص ما أتوقع أي شيء يصير لأن إحنا الحمد لله مسيطرين على كل شيء. 이제 미군은 이라크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도시에 진입해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간 안보 협정에 따라 현재 13만 천여 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해 오는 2011년 말까지는 모두 이라크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라크 당국은 오늘을 국가 주권의 날로 선포하고 공휴일로 지정한 뒤 대규모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남부 도시에서 차량 폭탄 테러로 30여 명이 숨지고 지난 20일 북부 키르쿠크에서 차량 자살 폭탄 테러로 70여 명이 숨지는 등 테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의 도심 철수를 등타 저항 세력이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라크 전역은 기대 속에서도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정창준입니다. 이란의 헌법소위원회가 부분 재검표 끝에 아마디네자드 현 대통령의 재선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돼 전체 투표함의 10%를 재검표했지만 별다른 부정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따라 63%의 득표율을 기록한 아마디네자드는 34%를 득표한 무사비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낙선자인 무사비 전 총리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정선거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최근 일부 서방 언론으로부터 리더십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런데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신뢰받는 지도자 2위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월드 퍼블릭 오피니언이 전 세계 20개 나라에서 2만 명을 대상으로 존경하는 지도자를 조사했는데요. 네. 반 총장은 신뢰도 61%를 기록한 오바마 대통령에 이어서 40%의 신뢰도로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악담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던 서방 언론 보도와는 사뭇 상반된 결과라서 앞선 비판 보도가 좀 편향된 것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텍사스에서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를 경찰차 여러 대가 쫓고 있는데요. 도로 밖으로 밀려난 차는 거의 잡힐 듯 했지만 급경사를 헤치고 추격을 벗어납니다. 이후 미끄러지듯이 급커브를 틀어서 도로를 벗어나고 다시 표지판도 부수면서 그야말로 영화처럼 경찰 추격을 따돌립니다. 그렇군요. 네, 추격을 피해 거의 다 달아난 것 같던 도주 차량. 그러나 방심한 사이에 화물차하고 충돌을 했고 추격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네. 중국 남부 후난성에서는 열차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3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 이경호 특파원입니다. 선로를 벗어난 객차들이 어지럽게 역내에 뒤엉켜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우송하고 중장비를 동원해 분주히 사고 현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어제 새벽 2시 40분쯤입니다. 창사에서 출발해 선전으로 가는 열차와 통런에서 출발해 선전 서역으로 가는 열차가 천저역에서 측면 충돌했습니다. 郴州站发生一起客车侧面冲突事故，目前已经造成3人死亡，60多人受伤。 사고 직후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면서 사고 12시간 만인 어제 오후 2시 반쯤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목격자들의 말을 인용해 한 열차의 앞부분이 다른 열차의 뒷부분 측면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산둥 지역에서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70여 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부상하는 등 크고 작은 열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 시랜드 참사 기억하십니까?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네, 유치원 어린이 19명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밤에 덮친 파마는 잠자던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끔찍했던 참사의 현장엔 잡초와 버려진 시설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지만 매년 이곳을 찾은 유가족들의 마음속에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선명히 떠오릅니다. 남몰래 슬픔을 사귀던 이들이 10주기를 맞아 공개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어느 정도 좀 매듭을 지려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를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엄마. 금방이라도 백사장에서 뛰어나올 것만 같습니다. 저녁 인사 한번 받드린 적 없어요. 사당하고 닭 자고 내일 보자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비슷한 참사 소식이 들려오는 현실엔 슬픔보다도 분통이 터집니다. 계속해서 참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좀 멀었다는 생각도 하고. 유가족들은 오늘 어린이 안전재단 추모탑 앞에서 참사 10주기 공식 추모식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진석 기자. 네, 변진석입니다. 네, 비의 양 얼마나 되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 지방에는 굵은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 기상청은 오늘 오전 7시를 기해서 제주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에 내린 비는 제주시 18.5mm를 비롯해 가파도 73mm, 서귀포시 55mm, 고산 42mm 등입니다. 앞으로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면서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제주지방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도 치겠습니다. 제주에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갤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 전선이 계속 북상하면서 비는 남해안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이에 따라 오늘 오후부터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를 오고 가는 여객기와 배편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네, 비 소식 전해드렸지만 집집마다 우산 서너 개씩은 갖고 계시죠? 급하게 사기도 하고 또 기념품으로도 여기저기서 봤잖아요. 네, 이렇게 장맛비 내릴 때 특히 우산 펴야 되는데 고장이 났다. 참 황당하잖아요. 네. 야, 요즘 우산 너무 고장이 잘 난다 이런 생각 안 드시는지요? 임명규 기자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우산이 뒤집어지고 우산살도 쉽게 부러집니다. 우산이 잘 펴지지 않거나 잘 접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 번 쓰지도 않고 고장나 버리기 십상입니다. 바람 불 때만 뒤집혀지던가 아니면 뼈가 부러지던가. 우산을 수리하는 고재인 할아버지는 요즘은 우산을 고쳐도 쉽게 또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이건 몇 번 고치면 또 딴 데 나가고 다른 데 나가고 다른 데 나가고. 근데 옛날 협력 같은 것은 한 번 고치면 이제 고장도 안 나고. 우산의 품질이 급격히 나빠진 것은 값싼 수입 우산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우산 불량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87%가 우산살이 부러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람에 우산이 오그라드는 경우도 86%, 실밥이 터지는 경우는 82%가 겪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산 사용자들의 상당수가 불편을 느꼈던 점이 우산이 바람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지가 살짝 이는 정도의 초속 7m, 일상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수준이지만 상당수의 우산이 힘없이 뒤집혔습니다. 살이 부러지거나 실밥이 터지는 우산도 속출합니다. 도금 두께가 얇아 녹이 슬기 쉬운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기술 표준화 실험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우산의 83%가 이렇게 KS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대부분이 수입 제품이다 보니 KS 인증을 받을 필요조차 없어서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유통 경로가 대부분 행사에 판촉용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유통 행태도 많은 영향을 줘서 건전한 제품 간의 품질 경쟁력을 통한 시장이 형성되기가